자,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이제 정규장 마감까지 약 12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좀 일찍 켜게 됐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파도만큼은 정말 유튜브 채널에서 뭐 가장 많이 찍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 파도 기업 측에서도 저에게 표창을 한번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정도로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그래서 꼭 좀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모든 주주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이 파도의 회복과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좀 기대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속적인 이 계약,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 수주 소식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반기에 벌써 670억의 곡간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점점 이 SSD, 특히나 이제 이 기업용 SSD의 이 수요,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 결국은 이 컨트롤러에 대한 이 수주,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고, 그 규모 역시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여파가 있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나 싶더니만, 코스닥은 결국은 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25,000원 좀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가 25,000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새로운 또 박스권의 형태, 정고점 지금 27,500원에서 지속적인 또 저항을 맞고 있는 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 박스권, 그쵸? 요렇게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상단 25,000원 돌파 이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쪽 상단 27,500원 여기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25,000원 선을 잘 지켜갈 것이냐, 이 지지 여부에 따라서 하반기 마무리가 3만 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목표를 잡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모았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물량을 또 누가 가져갔겠어요? 기관들과 이제 개인들. 또 이렇게 이제 매수를 또 해줬겠죠. 아직 정규장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에서 외인들의 또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이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 파도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뭐 하루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가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차 시가총액 2조 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일단 뭐 4만 한 4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지금 목표로 잡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흔들림 없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제 이 12,000원 선 아래쪽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린 이후로 사실 좀 빠른 시간 안에 2배 이상 지금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사실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이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내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내가 좀 진행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파도는 일단 뭐 잘 가지고 가시면서 그냥 가만히 내비 두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SN 경제연구소 정보방에 들어오시라고. 그쵸? 오늘 PIE라고 하는 이 종목 역시도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여러분들께 소소하게 또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직접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3% 수익권, 뭐 5% 수익권,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유까지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뭐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좀 돈 좀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단기 수익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 수익 확실하게 챙기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 선생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아래쪽 댓글을 확인하셔서 꼭 이 링크를 터치하신 다음에 네, 바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만 이제 670억 고간을 채웠다라는 것인데 어제 또 대규모 하나 또 나왔죠. 200억이 넘는 또 이 SSD 네, 수주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소식들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대형 수주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공급 계약들이 대부분 내년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계약건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계약 자체는 내년 실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내년 실적에 굉장한 청신호를 이미 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요 마크니카 대만의 마크니카 갤럭시와 215억 원 규모의 SSD 완제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이번 수주 자체가요. 작년 이제 전체 매출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지금 수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반기 들어서 총 6건의 이제 공급 계약을 따냈고 수주액도 뭐 적게는 47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 등 총 146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면서 매출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 8월 146억 원, 그리고 9월에도 105억 원, 10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주력 사업인 북미 빅테크형 SSD 컨트롤러 매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공략이 최적화한 화이트라벨 SSD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고객사 및 공략 거점 다변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다 이미 접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15억 원 규모, 사실 뭐 엄청난 대규모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의 이제 이 어떤 이 발주가 30억 원에서 40억 원 단위로 발주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총 수주 금액은 공시한 기준 금액보다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작년 매출 429억 원에서 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이 수주권들은 이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공시가 안 된 이러한 수주권들 이런 것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실제로 공시를 한 공급 계약보다 액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신규 수주 확대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 데이터 센터가 정말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역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 9월 AI 시대의 낸드 본격화 보고서에 2029년까지 AI용 낸드가 전체 시장 가치의 34%를 차지하고 총 유효 시장이 290억 달러가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용 이 SSD의 성능, 신뢰성,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은 뭐다? 컨트롤러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목표가를 지금 현재 2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놓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실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뭐 전망은 굉장히 밝은 이런 상황이고 드디어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에 또 편입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AI 시대니까 MSCI 코리아 지수 편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만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MSCI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그 약자.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기업의 주가와 이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1년에 4번 정기 리뷰를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됩니다. 편입과 편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딱 요거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 그러니까 파두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그만큼 지금 파두의 기술력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인정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MSCI가 발표하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가 바로 MSCI 코리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ETF, 인덱스 펀드 등에서 벤치마크로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한국은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코리아 지수는 그 하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 편입 기준은 시가총액 전체 및 유동 시가총액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하고 유동성도 거래량과 거래 일수의 기준이 충족이 돼야 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야 하고 기업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등도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편입 효과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매수하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도 기대가 되고 주가 상승 역시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업 인지도 역시도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시로 HD 현대마린솔루션 APR이 올해 11월 새롭게 편입이 됐고 각각 1,300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또 AI가 분석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파도에 대한 기술력,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수주에 대한 증가를 통해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이 주가에 대한 가치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2년 동안 정말 이 힘든 시간들을 그동안에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극복과 부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상승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이제 모양새인데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 AI에 대한 이제 수익성 우려 첫 번째는 수익성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평가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들을 결국은 뭘로 꺾어줘야 돼요? 항상 실적으로 꺾어줘야 됩니다. 이게 실적만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어떤 이러한 우려들 역시도 결국은 또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러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실적으로 다 찍어 눌렀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정말 이 주가의 어떤 상승, 고공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뭐 급격하게 오르기는 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오르긴 했습니다. 거의 2배 올랐으니까. 마찬가지로 파도 역시도 그러한 그림을 이제 막 그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규장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또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오늘 뭐 정확하게 종가는 25,00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25,000원을 좀 잘 지켜가는 그런 지지선 확보 나오게 될 것인지 흐름을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영상 아래쪽에 댓글 꼭 확인하셔서 SM 경제연구소 김 선생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